탈모의 종류 중에서 대표적으로 흔한 것은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등이 있는데요. 남성형 탈모증은 유전과 남성 호르몬이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대개 양측 축두부로 M자 모양으로 이마가 넓어지며 진행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형태에 따라서 정수리 부위의 원형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며 양측 M자 모양의 탈모와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후두부 모발만 남는 경우로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최근 젊은 분들도 여성분들도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져요. 머리 정수리가 점점 비어가는 것 같아요. 등등 많은 분들이 본인이 탈모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는 걸 탈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사실 탈모가 생기는 원인, 탈모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탈모라고 생각을 일단 하실 텐데요.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도 정상적으로도 모발이 50개에서 100개까지는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상 빠진다면 병적인 원인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탈모는 왜 생기는 거예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호르몬 변화나 유전적인 영향에 의한 여성형, 남성형 탈모, 스트레스나 자가 면역 질환 등의 원인으로 인한 원형 탈모,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 출산이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휴지기 탈모 등 원인이 다양합니다. 내가 탈모인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 머리카락이 베개에 수북이 쌓여 있다든지 그런 하루하루가 지속이 된다든지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하수구를 막히게 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탈모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병원에 내원을 해서 탈모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풀링 테스트라는 방식의 검사도 있는데요. 가볍게 머리카락을 쥐고 당겨 보았을 때 머리카락이 5개에서 6개 이상 빠지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탈모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탈모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지금 어떤 유형의 탈모일까? 이거를 분류해 볼 수 있을까요? 탈모의 종류 중에서 대표적으로 흔한 것은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등이 있는데요. 남성형 탈모증은 유전과 남성 호르몬이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대개 양측 축두부로 M자 모양으로 이마가 넓어지며 진행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형태에 따라서 정수리 부위의 원형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며 양측 M자 모양의 탈모와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후두부 모발만 남는 경우로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여성형 탈모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성형 탈모증은 머리 가르마가 있는 중심부의 모발을 중심으로 숱이 적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원형 탈모증은 자가 면역에 의한 질환으로 생각이 되고 원형으로 듬성듬성 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발의 일부가 생장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휴지기 상태로 이행하여 탈락되는 현상은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수술 후, 출산 후와 같은 스트레스성 상황에 놓인 이후에 탈모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탈모의 원인이 휴지기 탈모증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탈모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초기에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 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휴지기 탈모의 경우에는 원인이 해소되면 점차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 환자들 중에서도 좀 더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진료 및 치료를 보시는 것을 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탈모증의 감별 진단이 되어야 할 텐데요. 모발과 두피에 대한 관찰이 우선되고 환자의 임상 양상과 병력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자가 면역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이 의심된다면 혈액 검사 등으로 원인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남성형이나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먼저 사용해 보기도 하고요.
원형 탈모는 자외선 치료와 함께 바르거나 주사로 하는 국소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전신성 스테로이드를 경구약으로 사용하거나 면역 억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탈모의 드문 원인으로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모낭염과 같은 염증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빨리 병원에 방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염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모발 이식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고가이던데 이걸 하고 나면은 탈모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걸까요? 원형 탈모증 같은 면역학적인 원인인 경우에는 쉽게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발 이식을 권하지 않고, 흔히 남성형 탈모증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후두부나 축두부의 모발은 쉽게 가늘어지지 않으므로 이 부위의 모낭을 탈모가 잘 발생하는 앞머리의 M자 부위의 후퇴 부위나 정수리에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발 이식 후에도 지속적으로 먹는 약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모를 막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식습관, 모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류, 맥주, 효모 등 많이 알려진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인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골고루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는 균형 잡힌 식사겠죠? 두 번째로 수면. 거의 모든 스트레스 상황과 신체의 스트레스 상황과도 직결이 되는 잠. 수면. 잠을 통해서 신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샴푸를 할 때 주의사항을 지키고 두피를 청결하게 하는 것. 아무래도 스타일링을 위해서 아침에 머리를 감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실제로는 낮 시간 동안의 일상생활 활동을 하면서 접촉된 많은 먼지들, 유해 환경들, 그리고 두피 자체의 노폐물 등으로 인해서 아침에 머리를 감는 것보다는 저녁에 샴푸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품을 풍부하고 충분하게 내쉬어서 두피에 거품이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후다닥 물로 씻어내는 것보다는 두피를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세우거나 손톱을 세우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하듯이 두피에 샴푸 거품을 내면서 3에서 5분간 부드럽게 샴푸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맨솔이나 판테놀 등의 탈모 완화 기능성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탈모라고 하면 보통은 미용적인 것, 심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일피일 병원을 가는 것도 미루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본인이 탈모라고 생각된다면, 혹은 탈모가 의심이 된다면 일단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탈모인지, 어떤 유형의 탈모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탈모 치료는 시작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정확히 알아야 탈모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탈모의 적이죠.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빠르게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히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